미국 시간으로 오늘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4일째를 맞는 날인데요. 속속 드러나는 대선 공약 가운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전면 손본다라는 공약이 알려지면서 나스닥 지수 약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의 종목 그리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쉽지 않았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밀려나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 전에 트럼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갈수록 트럼프 색채가 더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습에 따라서 정상을 이렇게 예. 회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는 피습 직후에 그렇다면 피습이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공화당의 색채가 더 뚜렷하다든가 트럼프의 색채가 더 뚜렷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죠. 이런 쪽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그 예상대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트럼프 색채가 더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색채를 가장 요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 제이디 벤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그 트럼프 색채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후보보다도 예. 오히려 더 색채를 더 드러내기 때문에 리틀 그 트럼프라 하는 이렇게 불리는 상황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보면 대선에서 대선을 굳힐 만큼 하는 데에는 이 트럼프의 피스보다는 오히려 제이디 벤슨이 더 이렇게 경제계라든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종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 해서 주라이 서프라이즈를 이게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빈대되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과거에 그 선거가 있는 11월 직전에 분리했던 사람이 없는다 해서 이걸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하는데요. 이번에 대선을 굳히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정적 계기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피스보다는 제이디 벤슨, 이게 주라이 서프라이즈다는 예. 뜻으로 이 문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증시는 제이디 벤슨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캐리 트레이드에 엔캐리 자금 뭐 이렇게 해서 예. 트럼프의 색채가 드러나는 곳에 이렇게 자금이 집중되는 이런 게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는 제이디 벤슨 트레이드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와서 이것이 상당 부분은 이렇게 트럼프 색채를 이렇게 뚜렷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또 한국의 미국의 대응적인 측면에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분의 사람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공화당 전당대회에 두 가지가 완전히 분류됐죠. 다우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특히 빅테크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특히 제이디 벤슨의 가장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게 중국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대만을 같은 각도에서 보는 게 트럼프와 제이디 벤슨이거든요. 예. 과거 트럼프가 TV 1차 토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라든가 대만계 앙티프레너들의 주식은 한번 처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그랬었죠. 진단해 드린 적이 있을 예. 겁니다.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반면에 근데 그런 예상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 주식과 대만계 앙티프레너의 오너를 갖고 있는 반도체 AI 주식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한국 증시가 외국인에서 받쳐오고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는 관점에서 반도체라든가 AI 관련된 주가 많이 이렇게 한국 증시를 받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저렇게 반도체라든가 AI 주식이 떨어지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김전 PD 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식의 주가를 좀 한번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맹신하고 SK하이닉스 30만까지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상황이 급락해서 어제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바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의 폭탄 발언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게 불가하다. 이게 대선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전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참 큰 혼란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렇게 좀 방송 시간을 짧게 해서 예. 7월 깜짝 금리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그 발언이
방송을 하고 나서 트럼프가 예, 거의 바로 직후였더라고요. 직후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차상으로 보면 꼭 그렇게 돼서 방송 진단이 예. 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데 분위기는 확실하게 파월은 물가가 잡혀 있다. 목표치까지 인플레 목표치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연내 3차례. 예. 그래서 3차례 시행한다면 시기상으로 보면 7월 깜짝이라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바로 파월이 트럼프가 예. 마친 듯이 사실 대선 직전에 금리 인하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는 파월은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예.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 파월은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이기 때문에 저금리를 원한다.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금리를 원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자, 저금리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그것도 앞단계 되면 가장 환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선 전에 금리 인하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바로 이 금리 인하 문제도 자기의 사익과 관련돼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단행할 때는 바이든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금리 인하의 속마음은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하라 이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다. 예. 그래서 나는 내년에 취임하고 나서 루즈벨트식으로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뭐든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익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황금 티켓 중구를 걸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그 트럼프기 때문에 예. 우리가 피스배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빨리 케이를 바라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해서 본인의 색깔이 더 드러날 경우 예. 공화당의 색깔이 더 드러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게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쪽의 피스비의 방송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는 그런 사항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자 빅터 법정을 비롯해서 나스닥 지수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선 전에 조기 금리 차단시켜 버리니까 앞서 말씀같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함께 나스닥 지수 빅테크 업종들이 지금 주가가 우르륵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발언이 있었죠. 바로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 대선 전에 하지 않으면은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예전과는 태도가 좀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태도가 바뀌었죠. 사실은 일기 때 그 파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 완전히 트럼프 퀴즈로 인식됐죠. 그때 당시에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존 세일러 스테이플 교수가 사실은 그 페드 의장으로 예. 제닛 앨런이 연임하는 거로 기정사실화 됐지 않습니까? 의회의 인물 이번에 제이드 벤스가 함께 그때 당시에서 의회의 인물 페드 의장으로 파월이 임명됐으니까 자 제이드 벤스 리틀 트럼프 아닙니까? 예. 그때 의회의 인물 파월이니까 트럼프 퀴즈로 분리됐었죠. 근데 이것이 사실 바이든 정부와 함께 경제 정책에서 보면 협조하는 식으로 뜻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까지는 파월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했었죠.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이렇게 해서 기정사실화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제 파월은 임기까지 보장하겠다. 완전히 종전의 발언을 뒤엎는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지금 이제 이런 관심이 되는 겁니다. 자, 파월 입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내가 임기까지 보장할 것이냐 예. 하는 케이스 선택 하나. 그다음에 페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트럼프가 나는 단행하겠어 하는 이게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트럼프가 유명한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보면 예. 이런 아주 결정적일 때는 본인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운 점 상당히 판단할끔 합니다. 예. 그게 뭐 일부에서는 협상의 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송 진행장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자꾸 하다가 결국 막판에 본인 자신이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스타가 되는 이런 진행자도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이것이 협상의 기술일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측면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악마일까? 하는 이 측면에서 많은 그렇게 생각하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파월의 선택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은행 총재들의 입지가 확실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에다 총재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자, 파월이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압력대로 임기를 과연 다 채우기 위해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선택이 되겠죠. 음. 파월 입장에서는 분명히 선택이 될 겁니다. 예. 자, 임기 보장하기 위해서 조기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냐. 선택 하나. 그다음에 자, 그래도 페드의 전통인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안정성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대 책맥 여건은 지금 대선 이전에 금리를 인하하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이것을 조기 금리 인하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파월이 트럼프의 카드를 받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됐을 것이냐. 예.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페드에 대해서 폐지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것, 신여까지 이렇게 검토할 정도로 헤리티지 재단의 파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파월의 페드의 개편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페드를 장악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자, 대선에서 확실한 카드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저금리도 포기하고 사실 그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파월이 만약에 받아들일 때는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서 예. 그러면 중앙의 독립성과 페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월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파월은 여러 가지로 인플레 정책도 실패하고 인플레 진단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안정고용도 실패하고 금리 인상도 선제성을 잃어하고 금리 인하도 선제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온 속에 역대에서 가장 불명예의 사람이다. 예. 의장이다. 이렇게 사실은 점철될 수가 있는 물론 이제 후세에 평가하겠습니다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의 카드에서 거절해서 경제정책 여건대로 양대 정부 여건대로 조기 금리 한다면 본인의 어려운 사항을 다시 한번 기사회생할 수 있는 나중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월가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벤스 트레이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벤스 상원의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 아마 벤스를 주도로 빅테크 규제에 나설 것이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협상의 기술에서 자기가 어려운 사항은 남한테 대응한다. 앞서 말씀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리틀 트럼프라는 제이드 벤슨이 트럼프 입장에서 2기 때 자기는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의기를 관철시키는 대행자로서 제이디 벤슨이 이렇게 나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제이디 벤슨은 아시겠지만 로스벨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도 여기에 사실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이디 벤슨의 빅테크에 대한 이렇게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빅테크 업종들, 특히 창업자라든가 오너들은 bonanza 효과를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빅테크 업종들은 엔비디아의 이렇게 젠슨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능력 이상에 거기에 AI 붙이고 했는데 그걸 당신의 이렇게 전부 보상을 다 가져가야 될 것이냐. 예. 시청자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AI 셀이든가 러버 셀이든가 이런 디지털 셀이든가 이거 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bonanza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저소득층 보겠습니다. AI 교육 잘 됩니까? 빅테크 교육 잘 됩니까? 없죠. 여기에서는 스퀘어링 이펙트, 상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이런 게 AI에서 반도체 HBM 공급에서 80% 이상 마켓 셰어 가져가? 이건 독과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막은 너무 빨리 돌아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과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이 없는 것은 자본주의 착취, 저소득층 착취라는 겁니다. 본인 러스트벨트에 속해 있습니다. 예. 이러면 왜 이렇게 빅테크 업종이 떨어지는가를
잘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TV 직후에 토론 직후에 왜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국내 증권사가 전부 나중에 들이붙었을 때 한국경제TV에서 차익을 실현해 주십사 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입니다. 예. 자, 빅테크 규제 유명한 테크래시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테크래시는 어떠냐? 테크놀로지 플러스 백래시 이런 문제입니다. 빅테크 업적 규제를 요약하는 과거에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친바이오의 기업들 이 연초에는요 예. 자금을 줄 때 일론 머스크도 친바이든 성향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확 돌아섰지만 그렇죠. 근데요 연초까지만 해도 빅테크 업종들은 바이든의 다지 선거장을 많이 넣거든요. 당시에 뭐냐 트럼프가 말을 이렇게 해서 읊조리면서 얘기한 게 친바이든의 기업에 자금을 넣은 사람은 줄을 잘못 썼다. 예.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TV 토론 직후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주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익 실현을 권고했을까? 이런 어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에 전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JD 벤스가 또 FTC의 위원장이죠. 리나 칸을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벤스가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 규제 공약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공식적으로 벤스가 예. 지금 바이든 정부의 지금의 경쟁 정책 제고를 반독점 규제를 하고 있는 리나 칸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분을 신봉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레드 테이프다 해가지고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는 입장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관련된 예. 리나 칸을 공식적으로 벤슨이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나 칸의 반독점 규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이걸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킬러 인수 제한, 과거 M&A 승인 문제도 전면 재검토가 하는 예.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M&A 문제에 대해서는 빅테크 업종만큼 이렇게 자본을 이용해서 많이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사실 두 번째는 각종 플랫폼의 독점을 종식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애플, 아마존 수리까지 자기가 하는 이걸 제한하겠다. 그리고 핵심 인재 돈만 주고 가느냐? 안 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사회에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빅테크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좀 지원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리쇼링 정책이라든가. 그게 뭐냐? 자본주의에서 벤슨의 인식, 벤슨이 어떠냐면 그렇게 상은력과 노동자에게 그다음에 본환자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거죠. 소득의 양극화를 심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락연설 내일 있을 때 통합과 이렇게 화합을 강조한다면 소득의 양극화를 가장 많이 시켰던 자막에 돌아가겠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를 가장 심화시켰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럼 빅테크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환자 효과가 있는 빅테크 규제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상은 효과가 있는 규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력한 규정으로 나가겠다. 얼만큼 맥을 같이 합니까? 어느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시장은 대로 간다 하는 이런 방송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만큼 뿌리가 깊습니까? 이론적으로 탄탄합니까? 예.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작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도체라든가 AI 관련된 주식이 오늘 나스닥 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급락할 정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벤스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에 대한 규제도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규제는요. 일반적으로 트럼프는 옛날에 사실 피터 나바르 교수가 중국의 적이다 해서 중국에 강력하는데요. 벤슨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대선의 공약의 정강정책 내용을 보면 예. 예상보다 더 강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 그래서 자 저소득층 러스트베이스에 속한 제이드 벤슨과 같은 사람들이 인플레 고충은 누가 시키는 거냐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의 덤핑 수출, 아시아의 덤핑 수출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예. 당초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 정책에 대해서는 이원적 달러 정책에서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정책수단자 측면에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예. 모든 것에 동원하겠다는 것은 뭐냐?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슈퍼 300일조입니다. 그렇죠. 슈퍼 300일조 측면에서 자 어제도 트럼프가 일반 관세, 이게 일반 관세는요 왜 일반 관세냐면 미국의 통상법 시절에서 201조는 일반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232조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301조는 슈퍼 301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요. 그래서 뭐냐 슈퍼 301조 미 의회에 관계없이 대통령 정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달러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이 3중 전해가 오늘 폐막됩니다. 폐막에 발표되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기정사실화해서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3중 전해 일정의 발표문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위안화 국제화 문제 이런 것을 공식화시키기 때문에 집권 1기 때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그때 모습이 복원되지 않겠나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주가가 오늘 밤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나 대만계 반도체,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더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TV 토론 직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트럼프는 중국의 본토와 대만을 서로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한 곳처럼 본다. 그렇죠.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지금 빅테크 지원 산업 관련해서 대만계 앙티프레너를 굉장히 지원하는 정책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젠스랑 그다음에 이 모리스 창 같은 이런 예.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지금 미국 증시를 지도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벤스는 트럼프보다 중국을 더 적대하고 예. 중국 본토가 대만을 더 똑같은 각도로 봅니다. 오늘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계 반도체라든가 AI의 때리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안보의 무임승차는 한국이다. 경제 무임승차는 대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늘 바이든이 중국에 때리기, 더기리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바이든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그동안 신뢰까지 의존해 했다. 나는 대선 출마에 사실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 하는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용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하겠다. 예. 이 발언 가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 가지고 더 말씀드렸을 겁니다.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대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럼프의 문제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증시도 반도체 AI가죠. 한국 증시도 이렇게 되는데요. 보유 주식을 한 번 정도 전면적으로 좀 반드시 차익을 실현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전면적으로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